가슴이 이쁘려면 볼륨이 아래쪽으로 쏠려야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 밑에 딱 붙어 있으면 보형물이 아래로 쏠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보형물 넣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법성형외과 원장 설범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슴 성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 받기도 하고 또 서로 많이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보형물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위치라는 게 어느 층이죠. 근육 위냐 근육 밑이냐. 보형물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가장 적합한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을 넣는 층의 위치가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같은 보형물을 넣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덮어준 조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촉감도 달라지기도 하고 보형물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 전체적인 라인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와 생활환경, 생활습관, 어떤 사이즈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일단은 가슴이라는 게 유두와 연관돼서 유선 조직이 있고요. 밑에 지방층이 좀 깔리면서 근막이 있고 근막 밑에 당연히 근육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갖게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쉬운 유선 삽입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유선 조직이 가슴 보형물 위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방법은 거의 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유선 조직이 그걸 덮어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분들처럼 가슴이 조금 작은 분들이 많은 경우는 유선 조직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형물이 그만큼 얕은 층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수술은 쉽게 할 수 있고 통증은 가장 적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근막하 삽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막과 근육 사이를 벌려서 그 사이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선 조직과 근막 사이에 지방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슴에 있는 약간의 지방층을 포함시켜서 덮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선 조직보다는 근막하 삽입이 보형물 티가 좀 덜 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육 밑인데 요즘 같아서는 근육하 삽입이라는 방법만으로 가슴 확대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가슴이 이쁘려면 볼륨이 아래쪽으로 쏠려야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 밑에 딱 붙어 있으면 보형물이 아래로 쏠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흔하게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90% 추천드리는 방법이지만 이중평법이라 하는데요. 이중평법은 뭐냐면 근육하 삽입을 일단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형물이 늘어나기 위해서 근육이 일부가 없어져야 돼요. 근육이 연결되는 거를 끊어줘서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결국 늘어나게 되면 근육이 벗어난 부위가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방은 약간 근막하 삽입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는 근육하 삽입이 돼서 보형물 하나를 감싸는데 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용어가 이중평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중평법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큰 사이즈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거고 마지막으로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 예를 들자면 근막하 삽입에 넣었을 때 부작용이 생긴 분들은 다시 근육 밑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근육 밑에 넣었을 때에 문제가 있는 거를 바꿔줄 때는 근막하 삽입 바꿔준다거나 재수술 때는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혼합하는 보형물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양쪽을 다 같은 방식으로 해놓긴 하는데 상태에 따라서 다른 층으로 근막하 삽입을 바꿔놓는다거나 이쪽은 이중평법으로 그냥 유지해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피부 두께죠.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큰 거 넣거든요.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가려줄 수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근육 위에 근막하 삽입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이 가슴 주변 부분 위쪽과 안쪽, 바깥쪽 사이드 이쪽 부분에 자가 조직 양이 얼마나 있냐 근육 양도 포함해서 근육과 피부 사이에 있는 근막과 피부 사이에 있는 지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막하 삽입도 꽤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크게 하고 싶냐 세 번째는 가슴 뼈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윗가슴이 평평한 분들은 조금만 튀어나와도 와이골되기 쉽기 때문에 근육 밑에 넣어주는 게 최대한 새 가슴 경우는 잘 보면 옆에서 봤을 때 경사 라인이 있어요. 그 경우에 잘 맞으면 얇더라도 상대적으로 티가 좀 덜 나기 때문에 근막하 삽입이나 유선 조직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꺼진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덜 티가 나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생활 습관이 뭐냐에 따라서 방이 잡힐 때 다른 느낌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한다거나 내가 한쪽 팔을 좀 많이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도 좀 층을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더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보형물을 쓰고 같은 위치에 같은 사이즈를 한다고 하더라도 층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보형물이라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운동이 그만큼 많은 분들은 처짐이 생기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피부 탄력과 이런 거에 다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각각 개인별로 피부 두께나 흉곽의 모양이랑 생활 습관까지 다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가장 나한테 적합한 마음에 드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 많은 전문 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해주고 이후에 방이 잡히는 거, 안으로 잡힐 때까지도 계속 체크를 해서 끝까지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해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보형물 위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부생외과 원장 설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